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드디어 한국 테슬라 차량들의 드디어 36.5 버전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OTA의 힘이죠. 이게 바로 진짜 OTA지. 왜 36.5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업데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36.5 버전이 미국에는 한 1, 2주 전에 뿌려진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좀 1, 2주 그렇게 늦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한국에 맞춰서 뭔가 업데이트가 수정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들 예상을 했죠. 화이트해커 분들도 이제 한국에 스포티파이가 들어간다라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36.5 버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스포티파이 때문이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참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차가 뭔가 기능이 생기는 거, 없었던 것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참 여러분 이래서 테슬라 사셔야 돼요. 네, 아무튼 간에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고 어떤 게 개선됐는지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업데이트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릴리즈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여기 차대 번호 보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은 좀 기다리면 이렇게 뜹니다. 네,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게 됐냐. 그러니까 뭐 게임같이 뭔가 패치됐으면 패치노트 있잖아요. 얘는 릴리즈 노트 그렇게 뜹니다. 보면 이제 모바일 앱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네, 자동주차가 일단 일바로 뜹니다. 오, 자동주차? 야, 네, 모든 차가 자동주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FSD가 있는 사람만 됩니다. FSD가 사실 제가 쓰는 입장에서 이게 900만원의 값어치는 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한 400? 많이 쳐줘야 400 그 정도 생각을 하지만 한번 여기에 맞들이면은 FSD가 없는 차량은 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역체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역체감이라고. 자동주차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그럼 여태 자동주차 되는 거 아니었냐? 네, 기존에 됐는데 기존과 다른 거는 이제는 카메라 비전 베이스로 이제 자동주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라인을 인식하고 거기에 잘 꽂아준다는 겁니다. 야, 테슬라 지금 사방에 카메라 8개 달려있는데 그럼 여태 자동주차할 때 카메라를 쓴 게 아니었어? 네, 정말 놀랍게도 안 썼습니다. 기존에는 초음파 센서만 있었어요. 이게 테슬라 차량 매뉴얼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와 차 사이를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잘 못했어요. 사실 사람처럼 이렇게 완벽히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차와 차 사이 있는 상태에서만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옆에 차가 없는 상태라면은 절대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차선을 잃기 때문에 옆에 차가 없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FSD 오너분들에게는 가장 큰 업데이트긴 한데, 이게 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이것도 썩 기대는 안 했습니다. 카메라 비전 베이스로 바뀌었다는데 의의를 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PP 주차할 때 좀 안전하게 가겠구나. 왜냐면 이제 PP 주차도 카메라를 좀 쓰겠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이걸로 이제 나 이제 주차를 할 때 자동 주차 써야지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이건 좀 보여드려야 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회사 주차장이니까 네, 지금 옆에 차가 없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차 없는 것도 인증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죠. 변속하기 진짜 편한 차입니다. 지금 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사람들이 보면 놀라요. 어떻게 막 저렇게 막 골목에서 와, 변속 저렇게 하냐. 네, 회사 입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옆에 지금 주차장 보이죠? 네, 주차장 보이죠? 여기다가 차가 없습니다. 앞에 레이 한 대 있는데 주차를 하려면은 좀 슬근슬근 가면 P가 뜹니다. 여기 P 버튼을 누르고 이제 기어를 R단으로 변경하라고 하죠. 변경하고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은 자동주차 준비가 완료됩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죠. 얘가 이제 차선을 잃고 가는 거예요. 옆에 차가 없죠? 차가 없어요. 야, 경찰로 가면 어떡해. 경찰로 가면 어떡해. 거기 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차선은 이렇게 읽나? 네, 지금 뭐 차 없으니까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하고. 또 알아서 테스트가 되네요. 굉장히 좁은 주차장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지. 물론 옆에 차가 있고 막 앞에 차가 있고 하면요, 얘가 다 차 피해서 합니다. 제가 아까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걸로 끝이야? 아니지? 딱 봐도 지금 손에 안 들어갔... 네, 여러분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주차 얼만큼 잘 돼 있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주차 라인은 그럭저럭 잘 지켰습니다. 네, 그럭저럭 잘 지켰어요. 아주 막 반듯하고 그런 건 아닌데
카메라를 8대나 가지고 있으면 좀 반듯하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완벽하게 그렇게 반듯하게는 또 못하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스포티파이가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진작부터 있었던 스포티파이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진출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티파이 이거에 대해서 왜 열광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 기존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뭐 전화, 블루투스, 라디오, 튜닝 이런 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가 순정 앱으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스포티파이로 듣는 게 음질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음질이면 좋은지는 한번 좀 팩트 체크를 좀 앞으로 좀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게 순정 앱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통의 진짜 아이패드나 컴퓨터에서 보는 그 스포티파이에 좀 비슷한 그런 UI들을 이 테슬라 차량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컴퓨터죠 이거는. 네, 컴퓨터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들. 기존에 자동차였으면 이런 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뭐 되려면 되려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센터 가가지고 뭐 꽂아가지고 뭐 추가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오버 디 에어 이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스포티파이가 추가가 된다. 네, 음질은 이게 뭐 찾아보니까 양덕분들께서 테슬라 스포티파이 앱을 통해서 듣는 이 뭐 비트레이트를 봤더니 OGG 96kbps 막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거고 심지어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좀 낫다고 해요. 블루투스는 뭐 AAC를 쓴다고 합니다. 128인가 그런데 다만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좋게 들리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들어보면은 뭐 전화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좀 확실히 좀 뭔가 좋은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스포티파이 순정 앱이 또 구리대요 이게. 이거 뭐 스포티파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쏴주는데 좀 신경은 좀 안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듣기 좋으면은 뭐 상관없는 거죠. 내가 들었을 때 야 스포티파이가 좀 이 킬로 bps를 보면은 더 낮은 건데 야 그거 보고 좋다고 하면은 뭐냐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그냥 듣기 좋으면 뭐 듣는 거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블루투스 쓰지 않을까. 제가 스포티파이는 이게 3개월 지금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무료로 한번 좀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무튼 간에 되게 뭐 좋기는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블루투스와 이 스포티파이를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이 좀 약간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카카오 내비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내비를 쓰면서 카카오 내비 음성을 이 차량의 사운드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 스포티파이를 키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내비를 듣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스포티파이가 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또 소스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막 큰 차이는 없거든요. 운행하면서 들으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블루투스, 유튜브 뮤직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다리긴 했는데 같이 못 쓰는 게 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테슬라 쪽에서 업데이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스가 2개인데 출력을 하나로 해주는 거, 묶어주는 거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추운 날씨 개선 사항입니다. 추운 날씨 개선 내용은 없고 뭐 차량 속도에 따라 윈드시드 와이퍼 세척 순서가 뭐 자동으로 조정된다. 염분 및 오물을 더 잘 제거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제어가 가능한 게 진짜 뭐 OTA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근데 추운 날씨 개선 내용이 없죠? 그 말인즉슨 네, 제 차는 2020 모델 3입니다. 네, 2020 모델 3 히트펌프가 없는 9버전 차량들은 이미 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추운 날씨 야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 획득해가지고 개선한 게 그거야 라는 게 딱 이 정도. 이건 아마 히트펌프를 가진 모델들은 이게 제대로 제 거랑 좀 다르게 그렇게 내용이 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히트펌프를 통해서 이제 겨울 난 거니까 그걸로 얻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개선되는 로직을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참 시적절하죠. 지금 11월이니까 곧 있으면 이제 12월 되는 거고 정말 겨울 전에 이런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진짜 이게 테슬라 말고는 그 어느 제조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개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 차는 모델 3가 없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에어백이 개선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얻은 데이터로 최적의 뭐 핸들 위치, 뭐 시트 포지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획득한 상태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에어백을 좀 때려야겠네. 이럴 때는 에어백 이거를 안 써야지. 에어백도 함부로
전부 다 터트려버리면은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잘 터트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어디서 말하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그래 좀 특화되게 에어백을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됐다. 그런 로직 같은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이거 뭐 다시 좀 재탕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안전에도 이렇게 OTA를 통해서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1년이에요. 2021년에는 이런 차가 어울리죠. 사실 제가 도로 다니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이 수많은 차들 중에 내 차가 가장 우월하다. 너무 좀 테슬람다운 생각인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모바일 앱 개선 사항인데 이거는 뭐 앱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고 또 충전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면은 좀 더 좋은 거니까 이건 충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회사거든요. 제가 지금 충전하러 바로 가죠. 그냥 회사가 네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너 회사에서 너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회사에 일 안 하고 너 이 새끼 너 테슬라로서 착복 받았냐? 네, 지금 저희 회사가 아주 훌륭한 회사라서 지금 금요일 오후 네, 마지막 날이죠. 이번 달의 마지막 날 이런 날에는 이제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갑니다. 네,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가요. 근데 저는 왜 이러고 있냐? 그니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 갑자기 좀 눈물 나네. 인식하면 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인식 못하네요. 이런 때는 주차를 네, 인식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했다. 둥둥. 옆에 차가 있습니다. 아까랑 좀 환경이 좀 다르죠? 좀 더 잘 주차나 봐야지. 옆에 CC 받으면 안 돼. 진짜 네.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깜빡이도 켜주고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심. 좀 빠른데? 이러다 옆에 기둥 막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면은 굳이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토파일럿은 이런 불안함이 안 드는데 이번에 좀 잘 들어온 것 같은데? 대박. 이번에는 좀 잘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뽑기인가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충전기인데 네, 모바일 커넥터 써가지고 충전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표님 덕분에.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이게. 이게 뭐 220V라서 그렇게 뭐 빠른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완속은 뭐 느리면 좋죠. 어차피 좀 회사에 있으면 거의 뭐 최소 10시간 이상이 있으니까 거의. 제가 또 야근도 많이 하니까 또 그걸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또 회사에 테슬라 차량이 저 말고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좀 눈치껏 좀 돌려 쓰는 그런 분위기고, 또 회사가 또 오브제 하니까 게다가 좀 또 슈퍼차저 또 공짜로 쓰고 있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뭐 전 진짜 돈을 안 쓰죠. 네, 테슬라 차량 운영하면서 전기세도 안 됩니다. 네, 전기세도 안 들어요. 정말 네, 제 주변 분, 대표님,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제 레퍼럴 링크를 써서 주문해 주신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앱 개선 사항이 있죠. 이제 테슬라 앱을 통해서 충전 전류 출발 예약 또는 충전 예약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 버전 4.1.0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앱이 4.3인가 4.2인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거를 한번 네, 제 핸드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충전,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11A 보이시죠? 제가 좀 줄여놓은 건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충전 전류를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충전 암표 조절할 일이 사실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새벽에 충전을 하는데 충전 다 되면은 차 빼라고 하니까 충전 전류를 낮춰야지. 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생각이고 정말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원래 완속 주차장도 이 주차에 하면서 충전이 다 되면은 빼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좀 이제 나중에 뭐 보통의 내연차가 있을 때 차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충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정당성이 생기는 거지. 여기를 충전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미국에는 방금 저와 같이 이제 모바일 커넥터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이게 모바일 커넥터를 쓴다는 것은 220V를 쓴다는 거니까 이로 인해서 좀 전류 같은 거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커넥터는 기껏해야 2kW 버티는데 이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4 곱하기 13 하면은 대충 3kW에 가깝죠. 이거를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암페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암페어를 뭐 8까지 줄여가지고 좀 느린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220V짜리가 이걸 지원 못해. 그러면은 좀 낮출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바로 낮아지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새벽 내내 충전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워 큐브를 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은 그거는 쓰시지 않는 게 좋다.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7kW급보다 이렇게 저처럼 뭐 모바일 커넥터 220V를 통해서 충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전 최고 13A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13A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약 버튼이 생겼습니다. 출발 예약, 프리컨디셔닝, 저부하 신간 충전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프리컨디셔닝 이게 원래 차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 시간이 보통 7시 45분, 40분쯤 돼. 그러면은 차 자체가 미리 좀 예열 같은 걸 좀 해주고 해놓은 대로 이제 온도 설정을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서 막 그렇게 춥지 않은 환경이면은 그렇게 쓰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나는 계속 야외 주차한다. 근데 겨울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가면은 실내 온도가 막 영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상태죠. 물론 테슬라 차량들은 굉장히 좀 이게 차가워지면은 얘가 뭐 별 그거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좀 데워 놓습니다. 살짝. 그래서 배터리가 좀 조금씩 다는 건데 이마저도 뭐 센트리 모드를 끄고 재우면은 이마저도 안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풀악셀 막 써버려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배터리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차와 비슷하게 배터리도 추운 겨울에 실외 주차하신 분들은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지금 실외 주차장이니까 아침에는 지하 주차장이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런 걸 쓰면 전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켜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배터리란지 이런 걸 살짝 좀 달궈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S에도 좋고 초반에 이제 차량들이 전비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걸 쓰면 좀 덜 올라갑니다. 대신에 컨디셔닝 하면서 에너지를 쓰면 또이또이한 거 아니냐 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배터리 S에는 그게 더 좋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저부하 신간 충전이 있는데 이것도 차량 안에서 할 수 있던 게 이제 앱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부하 시간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거죠. 저부하 시간 이렇게 제 차에서 변합니다. 충전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꺼지고 이걸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걸 누른 순간 충전 메뉴가 탁 뜨면서 이게 옵션이 떴어요. 그리고 프리컨디셔닝도 한 김에 눌러보죠. 제가 전체 주 할 거냐 평일만 할 거냐 나오죠. 뭐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 것도 아닌데 얘가 배터리를 막 달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오전 오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응용을 좀 해본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DC 콤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좀 배터리 좀 달궈 놓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예열되는 거랑 이 슈퍼차저 찍어놓고 예열하는 거랑은 좀 약간 좀 펜 돌아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슈퍼차저 찍어놓고 가면은 차가 우으 하면서 그냥 앞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달구는데 이 배터리 예열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출퇴근하는 용도로 쓰시고 DC 콤보를 쓰고 싶은데 나는 슈퍼차저 가는 것처럼 예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근처에 슈퍼차저를 찍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충전 메뉴에 이제 예약된 충전 활성화 있는데 이거는 충전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꽂아놓긴 한데 지금 충전 안 할래 하시는 분들 난 11시, 12시에 되게 충전하게 세팅하고 싶어 하면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잘 쓰셔야 되는 게 이게 뭐 파워큐브라든지 220V 별도로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완속 충전기 7kW급 이런 데 가가지고 나는 좀 어차피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나는 12시부터 난 경부하 때 좀 충전하고 싶어. 이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요. 좀 주차장이 좀 널널하고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면 사실 좀 해도 되는 거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전기차들 막 많은데 이러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주차장이 아니니까 좀 그런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4시 5시에 전화해가지고 야 충전 다 했으니까 차 빼세요 막 하면은 어머니 따지면 좀 빼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다들
그거를 말하시는 분도 전기차 오너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말씀 안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사회적 합의가 되면은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누가 시비를 걸면은 이렇게 쓰신 분들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201.36.5.5 버전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 오너분들은 와, 이런 게 업데이트 됐구나 하고 좀 신기해 하실 건데, 그 테슬라 아니신 분들,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얼마나 좀 신세계 아닙니까, 이런 것들. OTA가 되려면 진짜 이 정도 OTA가 되어줘야죠. 네, 제가 GV60을 사실 좀 살짝 좀 리뷰를 하고 이거 뭐 컨텐츠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GV60이 이제 OTA가 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OTA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GV60 그 기사 나온 거를 보면은 OTA가 되는 거 맞는데, 뭐 HDA2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업데이트는 안 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쉬운 내용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거잖아요. 이런 기능 추가되는 거는 별개로, 테슬라는 뭐 오토파일럿이 계속 개선되잖아요. 옛날에는 못 돌았던 코너를 지금 잘 돌고 있고, 자동주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많은 거의 200만 대 가까운 테슬라 차량들이 얻은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의 센터에 모아서 이제 개선된 내용을 다시 이제 이 데이터를 줬던 테슬라 차량들에게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 이게 진짜 OTA가 좋은 이유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보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아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GV60은 OTA 크게 막 의의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빨리 좀 현대차 그룹도 이런 테슬라급의 OTA를 좀 따라오는 게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도 전부 다 하고 부품도 막 알아서 자체 생산하고 기계 가져다가 코딩도 뭐 알아서 하고, 어디 보니까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랑 좀 엮여있는 내용들이라서 쉽지 않은 건 알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냥 좀 아쉬워요. 그냥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참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테슬라가 너무 멀리 가니까 그게 참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간은 뭔 문자야 이거? 뭐지? 테슬라 코리아한테 왔네요? 네, 마침 제가 저번에 방 봤는데 테슬라 코리아에서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 오면 좀 빨리 사제 문자하고 사제 메시지 보내라고. 네, 사제 문자가 딱 이 영상 찍을 때 왔네요. 네, 테슬라 코리아는 뭐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뭐 어제는 뭐 이런 거는 좀 되게 좀 서운하고 한데,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다그치는 게 맞죠. 그럴 만한 자격도 되고, 제가 뭐 이 차 사는데 정말로 몇 천을 썼잖아요. 이거 사는데 할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못한 것도 잘했다고 칭찬하면 진짜로 진성 테슬라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 테슬라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업데이트들 현지화에 그래도 좀 테슬라 코리아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면 못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도 좀 이런 업데이트들 잘 해줬으면, 현지화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제조사도 빨리 이런 것들 좀 따라와가지고, 제가 테슬라 말고도 와, 현대 OTA, 야, 이거 HDA 쩐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